지금 보시면 도미넌스가 처음으로 주봉상의 22평과 62평 자리를 데드크로스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22평, 62평이 골든크로스 난 자리는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요. 데드크로스가 난 거는 이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할 수 있는 진짜 도미넌스가 역대급 폭락의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12일 오후 4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이제 특히 김치코인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차트의 모양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서 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롤스토리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하면서 이제 앞에 윗꼬리를 주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코인들을 좀 어떤 알트코인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코인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이제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ETF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7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순유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11월 11일 날 이게 이제 유출됐던 비트코인이 진짜 좀 큰 유의미한 큰 유의미한 반등의 유입이 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증시는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좋은 거는 10월 29일부터 연일 계속 매도만 해오던 기관들의 매도세가 사실은 셧다운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11월 11일 날 이제 큰 유입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하던 이 매도세가 약간은 좀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그 ETF 자금이 사실은 그 유입과 유출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출만 계속해서 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 ETF 흐름을 보시면 사실은 유출보다는 솔라나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유입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10월 2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입만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양이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기관들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10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유의미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제죠.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증시가 조금 크게 올랐었어요. 실제로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큰 하락을 했던 자리가 이 샛별형의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모양으로 차트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이제 증시가 어쨌든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차트가 이제 여기서 음봉 하나 길게 떨어지고 이제 음봉으로 아래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 이건 이제 전형적인 샛별형 패턴이라고 해서 음봉 떨어지고 아래꼴이 도지 캔들 떨어지고 양봉 떨어지면서 큰 상승을 암시하는, 이거는 이제 큰 상승으로 암시가 되는 그런 패턴이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분명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본다면 크게 전체적으로 증시가 막 하락하거나 증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골드 차트를 좀 볼 건데, 이제 골드 차트 같은 경우에 골드와 이제 나스닥은 약간의 둘이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 조금 안전자산으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나 아니면 뭔가 이제 셧다운 같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스닥보다는 골드 차트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셧다운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골드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이에요. 이 이유는 경기 침체가
그 셧다운은 해제되지만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왜 남아있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게 셧다운이 되면서 지표 발표들을 하나도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지표 발표들을 할 때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지표 발표들을 쭈르륵 하는데 고용은 정상화가 되면서 뭔가 이제 고용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뭐 인플레는 그대로인데 소비가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 현상이, 그런 식의 결과들이 나온다면 사실은 골드는 여기서 어쨌든 저항을 맞고 밑으로 하락할 수가 있는,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있는 자산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골드와 리스크가 있는 자산의 대표적인 나스닥의 방향이 서로 두 개가 약간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떨어지는 이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만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보다, 골드 차트가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안 좋고 나스닥 차트가 골드보다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트코인에도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되냐,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똑같이 분석해드렸던 코인이 70%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영상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차트는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 20의 2라고 하는 거 키시고요. 기본값이거든요. 그리고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렇게 하단을 지지하는 모양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주고 있는 캔들들, 이런 거를 좀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어제 그롤스토어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린 코인이지만,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지지해가지고 한 30% 정도, 아니다, 20%죠. 300만원 넣어가지고 60만원이니까 20% 정도 수익을 났었는데, 빗싸움 기준으로 오늘 50% 넘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코인들을 좀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거 없이 그냥 볼린저 밴드만 켜놓고서 뭐 예를 들어 썬더코어라든지 뭐 다 이런 모양 있잖아요. 아르고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 하단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온 캔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윗꼬리로 다시 채우러 올라갈 수가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빗썸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엘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있었고, 이 윗꼬리까지는 천천히 채우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이런 밴드 하단에서만 한다고 해도 이런 거 이 상단만 갖다 팔아도 20%거든요. 그러니까 20%면 사실 적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서 진짜 솔직히 뭐 현물로 20%씩 계속 순환 매매에서 수익 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쌓이면 엄청 큰 수익이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레이시 같은 코인도 빗썸에 있는 잡코인이거든요. 그레이시 같은 코인도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윗꼬리 기준으로 밴드 하단에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얘도 13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 윗꼬리 23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23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거 한 50% 이상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잡코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큰 돈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그냥 손절가 잡고 이제 간단하게 매매하신다, 이제 손절가 잡고 매매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도미넌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도미넌스가 반등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가 처음으로 주봉상의 22평과 62평 자리를 데드크로스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22평, 62평이 골든크로스 난 자리는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요. 데드크로스가 난 거는 이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할 수 있는, 진짜 도미넌스가 역대급 폭락의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막 손절하거나 뭐 코인 알트코인 시장이 뭐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밈코인들 안 가니까 밈코인들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자리를 만들면서 차트들 그리고 특히 알트코인들을 자리를 많이 돌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